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두 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생각난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다시 또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생각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제 영상 구독자분들은 많이 없는데 영상을 그래도 좀 시청해 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추레라에 입문하고 싶어서, 두 번째 추레라에 입문을 했는데 내 차를 사고 싶어서, 세 번째 그냥 내 차를 사고 싶어서, 이건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 처음에 관광하고 계신 것들은, 처음에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추레라를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시간 지나면 다 잘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추레라를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돈, 아니면 풀할부로 넣었을 때 한 달에 지출되는 돈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추레라 운전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빠진다는 거. 누구나 다 추레라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 그냥 추레라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추레라 후진을 잘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복되는 것 같고, 아무리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이어도 추레라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다 보복되십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는 일단은 무조건 차를 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차를 운전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샤시를 붙이고 샤시를 연결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택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예를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는데 샤시 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샤시를 거의 달아놓고 계시죠. 위에 컨테이너만 들었다 뺐다 올리시는데, 이 택배는 컨테이너를 뺄 일이 없어요. 컨테이너를 뺄 일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컨테이너 안전봉이죠. 그 밑에 안전거리 거는 거, 이거 택배 하시면서 한 번도 안 걸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저도 물론 지금까지 이거 택배 일을 하면서, 제가 CJ에 있었을 때 컨테이너 잘랐었던 거 아마 영상으로 찍었었을 거예요. 40짜리 30짜리로 잘랐었던 거, 공장 가서 잘라갖고서 내려오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안전고리 걸었었던 거 말고요, 일을 하면서 안전고리 걸었었던 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택배 하시는 분은 컨테이너 안전장치 거는 거 한 번도 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샤시를 굉장히 많이 자르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을 잘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택배를 하면서 최소로 자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자르시는 분들은 많이 자르시죠. 근데 그게 일단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컨테이너 샤시 자르는 거. 근데 많이 안 하신 분들이나 유튜브로만 보신 분들은 이런 걸 일단 못 하시니까 일단 무조건 해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운전을 조금 하시면 내 차를 빨리 사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차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살 수 있겠죠. 차를 못 살 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차를 뭐 돈을 넣어서 살든 할부를 넣어서 사든, 일단 뭐 다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기사로서 뭐를 일을 한다라고 치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먼저 머릿속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택배 쪽으로 해야지, 나는 수출입 쪽으로 해야지, 난 모베드로 해야지, 아니면 난 CT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일단 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일단 박혀 있어서 내가 그쪽 일을 기사를 탄다고 하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일단 어떻게 됐든지 운전이 일단 되고 나면 그런 업계 쪽에서 기사를 탈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으니까 일단 운전이 일단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타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된다 치면 그 다음에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머리랑 거기 안에서 돌아가서 내가 이 안에 어떻게 비빌 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업계, 그냥 저는 택배밖에 안 해봤으니까 저는 솔직히 수출입도 잘 모르고요, BCD도 그냥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부분은 그냥 사람들한테 대화하면서 주워 들은 거, 그리고 제가 내가 뭐 수출입 사무실이랑도 통화를 뭐 한두 번 해봤겠어요.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알으려고 엄청 그거 한번 도전해보려고 엄청 전화 많이 했었었고, 많이 또 찾아가서도 얘기해보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 좀 해보고 해서 그냥 대충 곁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고, 택배는 제가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누군가 택배를 해서 기사를 탄다라고 해서 내가 기사 타는 입장에서 차를 사야지 라고 한다면 나 그냥 차 살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한 달만 했으니까 차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기사를 타고 있으니까 차는 지금 살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살 수도 있고 두 달 뒤에 살 수도 있는데, 내 차를 샀었을 때는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택배가 어떤 택배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하면 비빌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비빈다라는 표현을 왜 제가 쓰냐면, 그냥 들어와서 일하면 되지가 비빌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비빌 수 있다는 여기서 기존처럼 일하고 있었던 사람만큼 어떻게 하면 일을 평탄함 없이 그냥 능숙하게 물 흐르듯이 잘 돌아가게끔 잘 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사를 타면서 뭐 어떤 사무실은 어떻고 저떤 사무실은 어떻고, 여기 터미널은 어떻게 돌아가고 저기 터미널은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서는 저반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저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사를 타면서 아는 게, 일단 알아가는 게 되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기사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를 모른다 손 치면 기사 탈 필요가 없다. 이거를 그냥 흔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일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일머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가능한 데인지 가능하지 않은 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자, 차를 현찰로 사는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겠죠. 근데 차를 현찰로 사는 사람들도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차를 거의 대부분이 할부로 사니까, 할부로 샀었을 때 계산을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검색하면 할부금 뭐 얼마 나가요, 할부 인생, 뭐 제 할부 인생은 뭐 얼마입니다, 뭐 한 달에 할부 얼마 찍어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해서 대충 뭐 볼보 뭐 500짜리, 그 다음에 뭐 스카니아 540 이런 거 뽑으면 대충 한 달에 얼마 나가겠다라는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어서 대충 이 정도 나가겠구나, 그냥 어바웃으로 한 300 정도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300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300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300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역으로 매출이 나는 뭐 1200, 1500, 1000 이렇게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할부금이 300, 그러면 번호판 지입료가 30, 그쵸? 그 다음에 보험료 들어가죠. 보험료 대충 한 50만원 들어가죠. 50만원. 그러면 380, 어바웃으로 400, 그쵸? 400. 그리고 나서 또 뭐 들어가요? 번호판 지입료 들어갔으니까 나한테 물건 주는데, 일대 주는데
예, 일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가는 거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택배를 하니까 택배 샷시비 빼줘야 되죠. 예, 택배 샷시비 빼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샷시 임대비 빼줘야 됩니다. 샷시 임대비. 수출입은 샷시 임대비가 없죠. 내 샷시 내가 한 개 끌고 다니면서 뛸 일도 없이 갖고 다니니까. 근데 택배 같은 경우는 샷시를 많이 써요. 임대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택배라면서 샷시 한 개만 갖다 쓰는 택배가 있나요? 없어요. CJ에서도 택배 하면은 샷시 한 개만 쓰나요? 한 개만 못 써요. 한 개 더 쓰지. 그럼 샷시 임대비가 얼마 나가는지, 샷시 임대비 관련해서 샷시 임대비 빼줘야죠. 저는 샷시를 다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샷시 임대비가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 지금 제일 걱정은 샷시 임대를 어떻게 돌리지? 아니면 샷시를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언제쯤 살 수 있지? 이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샷시 임대비 빼줘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뭐 그 다음에 기름값이 뭐 대충 얼마 나오지? 뭐 기사분한테 물어보면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400 이렇게 얘기해요. 350, 40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기사를 타면 느낌이 있어요. 아,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가는데 대충 기름이 이 정도, 하루에 기름이 이 정도, 한 달이면 기름이 이 정도 들어가야겠구나. 예. 제가 왜 대전을 기점 삼아서 얘기하냐면, 대전이 그냥 사람들 많이 가니까. 한 400 들어가죠. 400. 네, 400.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할부금 300에 뭐 번호판 지입료 모아보면 400에 뭐 보험료 집어넣고, 뭐 임대비 샷시 임대비 갖다 집어넣고, 뭐 번호고 유류비 갖다 집어넣으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만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900에서 1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쵸? 기름값이랑 유류비 400에다가 할부금 300만 더해도 7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기타비로 300 정도 빼는 게 무리하게 빼는 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라고 됐었을 때, 그럼 제가 오히려 반분을 하죠. 어느 정도 1000만 원이 매달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찍어야지 본인이 이걸 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지를 중요하고 생각하는 거 맞는데, 내가 한 달에 감당해줘야 되는 지출이 어느 정도가 됐었을 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이 얼마만큼 돼야지 내가 이 일을 할 거냐를 먼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차를 사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난 차를 뭐를 살 거야. 나는 뭐 스카니아가 좋으니까 스카니아로만 사야지. 스카니아 S540이 제일 좋은 거니까 난 그걸로만 살 거야. 아니면 난 볼보 S540 요번에 일축 에어던들이 들어가고 뭐 디자인도 이쁘니까 무조건 그거 살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내 차를 사야지 라고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이 얘기할 때 보면, 저는 제 차를 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차 사시려고 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번에 볼보 살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할부금은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 뭐 한 350? 350 정도 되면 한 달 매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찍어야 되는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생각이 돼서 계산이 어느 정도 지금, 아, 내가 이 정도만 벌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런 확신을 저랑 통화하신 분들은 그런 확신을 다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를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기사를 타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알 수 있는 정보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일단 무조건 다 해봐야지만, 해보고 계산이 정확하게 쓰고 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 사는 겁니다. 차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어디 가서 뭐를 할 때도 자신감 있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이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알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알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 다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같이 선행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별로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이걸 어렵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걸 어렵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되게 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이게 돈이 뭐 200만 원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꼭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기사라는 직군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노선만 그냥 탄다.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갔다 오면 돼. 아, 난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나왔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갈 거야. 차 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굳이 기사를 타실 필요가 없잖아요. 나와서 그냥 운전만 그냥 조금 하고 빨리 들어가야지,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굳이 시간 아깝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해서 내가 내 차를 되게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주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봐야 돼. 아무래도 나는 지금의 나보단 차주가 나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차주랑 소통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가 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빼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내 차를 샀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죠.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도 차를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도 맹목적으로 그냥 저는 스카니아가 좋으니까 스카니아 살 거예요 그냥 그거더라고요. 차만 사면 그럼 일은 어디서 할 건가요? 일은 어디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화물 해보셨나요? 아니요,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차 사면 뭐 다 되겠죠. 차 사면 되긴 되겠죠. 운전은 되겠죠. 운전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나는 당장에 차를 사면 할부금을 바로 내. 그때부터 할부금 스타트가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감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런 기회들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일단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시고 뭐 굳이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화물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건 맞춰놓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틀어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일이랑 틀리게 다른 일은 틀어질 수 있는 여지나 여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맞춰놓으면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를 제가 하나도 안 받아요. 진짜 이 화물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추리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고정노선 없으신 분 그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고정노선 없으신 분들이나 매출 관련해서 좀 걱정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제가 볼 때 상중하로 따지면 사업의 난이도의 상중하로 따지면 솔직히 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하?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 조금만 하시면 나는 차를 사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누구나 쉽게 차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기사를 타시면서 차를 살 생각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노선을 타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차를 사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기사라는 직군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뺄 수 있는 정보, 차주한테 빼내 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왜 안 얻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유튜브나 네이버 찾아보는 것보다 차주한테나 현장에서 듣는 정보들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타고 계신 분들은 꼭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습 아닌 연습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제가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 차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였으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 이제 터미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상 끊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할 얘기 있으면 더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영상 20분이나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